반갑습니다. 노점상 개인회생을 거쳐 마케터와 미국 주식 투자가로 살아가고 있는 노생마입니다. 지난 방송에서 마사이사 3명까지 이제 되고 나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이게 이쪽 일이 변수가 자꾸 생기는 게 의외의 상황이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3명을 직원을 두고 제가 명함을 하루에 3-4시간씩 뿌리니까 A코스, B코스, C코스에 한 2011년 4월쯤에는 4월 중순 이제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한 뒤로 한 2달 정도 있다가 매출이 한 500만 원까지 올랐어요. 매출이. 기존에 그 종합시장 쪽에 마사지 있는 매장까지 활용해 가지고 양쪽에서 돌릴 정도로 일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날은 한 480인가 나왔죠. 그러니까 그날만 제가 한 150 정도를 벌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150? 180 정도 벌게 됐었죠. 그래서 돈이 이제 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이제 김양이 처음 이제 영입을 해줬던 데리고 왔던 잠시만요. 아이고. 영입을 해줬던 그 나이 많으신 저 직원이 그분이 이씨였던 것 같아요. 이양이라고 그럴게. 그 이양이 손님 중에 그 이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손님이 있었어요. 나이도 그 당시 한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40대 초반일 때인데. 근데 그 이양이라는 분은 제가 봤을 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손님 중에 하나가 50대 중반인 분이 거의 뭐 일주일에 2번씩 오는 거예요. 그 이양을 만나겠다고. 서비스를 받겠다고.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. 그 이양하고 그 50대 중반의 손님하고 저희 매장 근처에다가 예, 사장님 저 전화 드릴게요. 저희 매장 근처에다가 똑같은 매장을 차린다는 거예요.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똑같은 매장을 차린다고 하면서 저희 매장에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상의해요. 제가 있는데도. 황당하더라고요. 아, 이거 뭐지? 아니, 지금 현재 내 직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하는 업하고 똑같은 거를 근처에다 차리겠다? 근데 그런 얘기를 숨어서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하지 않고 저한테 드러내놓고 한다?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50대 중반의 손님이 이제 저희 매장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이양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. 우리 매장 차리자. 그러니까 매장만 차리면 되는지 하는 거예요. 황당하더라고요, 진짜. 그러더니
진짜 그만뒀어요. 그리고 신흥역 1번 출구 근처에 매장을 차린다고, 준비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심지어 기존의 그 김양이나 세 번째로 왔던 그 중국 교포한테도 자기하고 같이 일하자 그랬대요. 아니 뭐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거를 최대한 쉬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이 없더라고요. 그냥 매장 차리는 게 무슨 뭐 도너츠 집 하나 옆에다 더 차리듯이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고요. 미안해하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. 어차피 합법적이지 못한 매장을 하니까 내가 이런다고 한들 네가 나 신고할 수 있어? 그냥 우리 같이 해먹자. 뭐 이런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애들도 아니고 응? 40대 후반 그 이양과 손님이 50대 중반의 그 손님이 자본까지 된다고 할 정도, 그 아무리 적어도 2, 3천 원 들어야 되거든요. 아무리 적어도 그 당시에 합판 갖다 이렇게 막아서 커튼만 치더라도 2, 3천 원 들어요. 매장 없고 그러려면.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희 매장이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이제 옆에다 차리기만 하면 그냥 될 거다. 그렇게 단순한 접근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알았어요. 어차피 그렇게 소위 말해서 따로 나가서 차린다고 한들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어요. 왜냐? 일단 그 이양과 손님의 관계가 서로 무슨 끈끈한 게 없잖아요. 뭐가 있겠어요, 둘이. 잠깐 돈 벌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일치했을 뿐이지 둘이 무슨 역사가 있어요, 의리가 있어요, 뭐가 있어요.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거 하나와 또 하나, 매장만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생각하면 뭐 온라인에 카페 개설했다고, 사이트 개설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, 모바일에 SNS 계정 텄다고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. 마케팅이 돼야 되잖아요. 첫째,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. 저는 하루에 제가 직접 3, 4시간씩 명함을, 성남을 A 코스, B 코스, C 코스로 나눠서 제가 뿌렸기 때문에 손님이 연락이 왔고, 연락 오는 손님들을 제가 오게끔 멘트를 쳤고, 그래서 와서 매출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분들은 그냥 제가 장사 되는 거 보고 제가 되는 거에 한 반이라도 될 줄 알았나 봐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 마사지 업계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제가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, 손님이 아무리 많이 온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마사지를 해줄 사람, 서비스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3가지 조건을 염두를 안 하고 그냥 될 것 같네? 아, 그때 알았어요, 제가. 아, 이게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구나. 그래서 결국 그 이양은 나갔고, 그 50대 남자와 매장까지 차렸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차리는 과정에서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.
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김양을 통해서 들었죠. 예. 그래서 그 이제 나이 좀 있으신 그 이양이 그만두니까 또 직원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뒤로 또 제가 이런 뭐 마사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서 면접을 보러 온 또 직원이 있는데 한국 직원이었어요. 그 직원이 강량이었어요. 강량이 왔는데 아니 왜 이런 애가 여기 이런 일을 하려고 왔지?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? 뭐가 아쉽지?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매장을 직접 운영도 했었대요. 자기가 아가씨를 두고 매장을 운영을 했대요.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. 근데 왜 그런 매장까지 운영했던 그 강량이 이렇게 직원을 하려고 그러지?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매력 있게 생겼어요.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력 있게 생겼었어요. 누가 봐도 이렇게 호감형이고 말도 잘하고 상냥하고. 근데 그 강량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웠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, 응? 말고 싶을 때 돌아가고. 그러기에 딱 제 매장이 좋았던 거예요. 그리고 와서 딱 봤는데 저를 보고 그랬었나 봐요. 이게 이 업종이 상대가, 그러니까 업주가 뭔가 강해 보이고 프로페셔널한 걸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고,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어리숙하고 이 업계에 물도 많이 안 먹어서, 네? 물정도 잘 모르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직원도 있어요. 반반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이 편한데, 그냥 장사 웬만하면 마음이 편한데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무조건 장사만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, 마음이 좀 편하게 있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, 뭐 모든 직업이 다 똑같겠죠. 근데 그 강량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 있으면서 출퇴근이 쉽고, 그리고 저를 딱 봤는데 업주가 그렇게 달쿠달아 보이지도 않고, 자기가 좀 뭔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받아줄 것 같았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랬어요, 제가.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그쪽으로 잔뼈가 굵은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거기까지 왔는데, 무슨 제가 뭐 경력이 있고 프로페셔널 하겠어요. 그래서 그 여직원하고 또 하게 돼서 또 3명이 또 다시 됐죠. 근데 이 강량이 저하고 굉장히 오래 했어요. 거의 끝까지 같이 했어요. 근데 그만큼 애도 제일 많이 먹이더라고요. 일단 출근을 잘하네요. 그렇다고 아주 안 오지도 않아요. 오기는 와요. 출근은 해요.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,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,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요. 그러니까 뭐 그 강량을 믿고 뭘 레파토리를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. 어떨 때 막 손님이 한 2시간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. 온다 그래서 진짜 오는 줄 알고. 근데 진짜 2시간 있다 오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자를 수가 있나요? 그 업계는 직원이 왕인데, 직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. 그러니까 속만 타는 거예요, 속만. 심할 때는 진짜 막 내가라도 무슨 서비스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. 근데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죠. 그래서
그렇게 또 3명 직원을 데리고 또 하다가 이제 그 중국 교포하고 그 김양하고 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. 트러블이. 그러니까 그 김양과 중국 교포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. 아니 그렇게 소개로 왔으면 좀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. 그쪽 세계 종사자들은.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서 결국 그 중국 교포는 또 그만뒀어요. 그래서 또 직원을 이번에는 수지에 있는 직원을 구했어요. 참 생각해보니까 직원을 참 잘 구해줬던 것 같아요. 그만큼 그 업계가 의외로 종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수지까지 직접 가서 면접을 봤어요. 면접을 봤는데 그때가 수지의 그 죽전 그 이마트인가? 그 옆에서 본 것 같아요. 면접을.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. 말도 잘하고 이 외모나 때깔도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.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교포더라고요. 가정도 멀쩡하게 있고. 근데 왠지 자기가 벌어서 뭔가 중국에 가족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. 교포들이 꼭 옛날에 우리 중국 교포들이 옛날에 우리 누나 같아요. 보니까 다들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. 아무리 시집을 왔어도 그 친가 쪽, 자기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딱 저희 매장에서 일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죽전 아가씨도 저를 딱 보더니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.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매장을 하지? 매장이 운영을 잘하나?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랬더니 한번 온대요 매장으로.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. 왔는데 매장을 딱 보더니 한심해 하는 거예요. 이게 자기가 보던 매장이 아니죠. 무슨 합판으로 벽 막아서 커튼 문도 없이 커튼만 쳐놓고 그런 게 방이 6개라고 있었으니 골 때리는 거죠.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손님이 하나 들어왔네요. 그냥 지나가던 손님이었어요. 지나가던 손님이 하나 들어오더니 저는 그때 뭐 슈퍼인가 제가 잠깐 갔다 와서 몰랐는데 둘이 중국말로 얘기를 해요. 나 지금 무슨 아는 사람 데려온 줄 알았어요. 봤더니 그 손님도 중국 교포예요. 그러더니 서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일을 바로 시작하더라고요. 그날 낮이었는데 이제 아직 정식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돈을 줘요. 손님한테 받았다고. 그렇게 해서 또 그 아가씨하고 일이 시작됐네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운이에요, 보면. 저는 굉장히 그 죽전 교포가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그날 아마 그 지나가던 손님이 중국 교포가 안 들어왔다면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 직원 중국 교포, 아니 죽전 교포 때문에 그 뒤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또 그렇게 직원 3명을 또 막 돌리면서 매출이 이제 돈을 벌기가 더 쉬워진 거죠. 김양도 있고 그
중국 그 교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량도 있고 죽전 교포, 강량, 김량 이 세 명이 와 가장 베스트 조합이었어요. 지나고 보면.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빠꾸가 없어요. 빠꾸가. 그냥 다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. 그전에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들 많았거든요. 뭐 그 이양은 나이가 많다고 가고, 예? 또 그 원래 있던 그 중국 교포는 이쁘긴 한데 좀 쌀쌀맞다고, 뭐 내상 입었다고, 내상 입었다 그래요. 그 뭔가 상처 입는 걸 내상 입었다고 그러고,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처 입는 걸 내상 입었다고들 하더라고요. 내상 입었다고 가고. 그래서 뭔가 이게 조화가 잘 안 맞았는데 그렇게 김양, 강양, 그 다음에 죽전 교포까지 세 명이 딱 돌아가니까 한 달간 한 두 달간 잘 돌아갔어요. 5월, 6월 기가 막히게 돌아가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1,000,000원씩은 문제없이 벌었고 1,000,000원씩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지속이 되면 빚도 좀 갚으면서 살 텐데 이게 확실히 합법적이지 못한 업종이다 보니까 업이다 보니까 그게 오래 안 가요. 오래 안 가. 결국은 6월부터 이제는 직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못할 만한, 매장을 못하게 될 만한 사건과 일들이 자꾸 꼬이더라고요. 이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